청소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 보니 학교에서 다양한 심리교육 강의나 예방교육 또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곤 하는데요. 사실 예방교육은 의무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몇 년간 뻔한 주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식 개선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이나 매체 중독 예방 이런 내용들이 주인데요. 학생 때 단체로 진행되는 예방교육을 잘 듣지 않고 지루했었던 것처럼 학생들도 그렇게 열심히 듣진 않아요. 특히 전체 방송으로 진행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나와 관련이 없어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강의를 짜는 편입니다. 강의 제목 같은 경우에도 좀 도발적인 느낌으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한 고등학교에서 장애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보는 전체 강의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강의였어서 이런 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템플릿은 미리 캔버스에서 무료로 있는 거 쓰고요. PPT 자료를 올리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스타일도 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식 개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장애 가지고 있지 않거나 주변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 중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없다면 장애에 대해서 평상시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지 않은데요.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은데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이랑 아예 다른 그룹에 속해 있고 같은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지만 함께 생활을 한다라는 느낌은 좀 적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장애 인식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게 왜 필요해? 내가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장애인이 아닌데요.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잡아봤고요. 기술적인 내용들은 워낙 많으니까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특히 필수적인 예방교육을 진행할 때 어떻게 몰입감 있는 인트로를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한지, 장애가 없는 사람한테도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장애인식이 별로 없었을 땐 이렇게 생각을 썼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나 관련 있는 주제가 아니다 할 때는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장애인식이지만 뭐든지 간에 나와 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아니고 주변에 아는 장애인도 없다.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나한테 어떤 쓸모나 도움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 관련 인물이 아닌데 이게 어떤 쓸모가 있냐. 나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당연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편성 이야기하고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들 수 있는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신체적인 아픔을 겪은 적이 있을 때를 이야기로 합니다. 보통 학생 때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특히 다리 깁스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운동하거나 뛰어놀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신체적인 고통을 겪은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아파서 재활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재활 기간이 길어지니까 신체적인 아픔도 아픔인데 우울감이 있고 무기력함이 있었다. 이렇게 아프고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특히 깁스를 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전에는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잘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깁스를 하니까 일단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멀리 있고 실제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무용지물이죠.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게 불편해지니까 계단 굉장히 힘들고 계단을 사용하지 못할 때 대체 수단이 없거나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았다. 그중에 깁스를 하거나 다리가 불편했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공감할 거다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예시는 다리로 들었지만 신체의 어떤 곳이든지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선천적인 경우도 많지만 후천적인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장애를 할 수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후천적인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고 사고나 재해와 같은 확률에 따르기 때문에 후천적인 장애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힘든데요.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장애가 없더라도 나나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명한 평등과 관련된 그림을 보여주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 종류의 평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평등이라고 할 때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에 노출이 되어 있고 상대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 평등 특혜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은데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만으로 평등이 완성되는 거지 그 사람의 특수한 조건들을 고려해 뭔가 더 해주는 것은 특혜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기회를 주면 평등할 것이다 라는 것은 옛날의 개념이고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진정한 평등은 조건의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을 주면
자신의 선천적인 또는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기회는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오게 된 조건의 평등,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많은 지지대를 줘서 기존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덜 누리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계단 없이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는 것, 기존에 다리가 튼튼한 사람들한테 더 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한테는 사용할 수 없었던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등이 무엇인가? 나중에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이 후천적인 장애를 얻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나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기회의 평등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조건의 평등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고등학생 때 후천적 장애를 얻게 된 유튜버 분의 이야기를 찾아서 잠깐 보여줬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버스에서 이렇게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일어났을 때 눈 앞이 뿌옇고 잘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하고 난 이후로 시각장애인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10대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징조도 없었는데 이렇게 장애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학생들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꼭 사고나 재해, 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확률적인 이야기다라는 걸 강조했다. 이런 위험 요소가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을 때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봐서 제가 근데요, 랜드에 이제 그 직원들이 공주나 왕자 분장을 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이벤트를 하는데, 프로즌에 나왔었던 안나 캐릭터의 배우가 청각장애인과 수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보여준 내용. 이 아이는 11살이고 부모님이 찍어 올린 영상인데, 화면에 보면 부모님들이 통역해주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다. 안나 역할을 맡은 직원이 바로 아이랑 수어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물론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수어로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수어를 배운 직원들이 짧게라도, 이분은 굉장히 능숙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짧게라도 수어로 다양한 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는데,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는 장애 벽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한테 바로 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고려하고 도움이 존재하고 제도가 있고 그런 포용적인 사회라고 할 때 내가 미래의 장애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걸 고려하면 이런 사회에서 산다면 그래도 조금 더 안전망이 있는 느낌이고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보여줬었습니다. 보통 장애인식 개선하면 우리들의 블루스 장면을 많이 차용하는데요. 핵심은 이런 3개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 있는, 만약 내가 장애를 얻는다면 이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취지로 영상들을 보여줍니다. 내가 또는 주변 사람들이 장애를 얻을 수 있다면 이라고 하면은 장애가 더 이상 남의 일이 되지 않고 알아두면 쓸모 있을 만한 유용한 지식이 돼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루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생각보다 장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멀지 않다. 장애인이 속한 가구수 10가구당 1가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나온 자료가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귀엽게 아이콘으로도 되어 있고 기술적인 내용들 이야기하고, 요거를 제가 강조하는데요. 장애 발생 원인 10%는 후천적인 원인이다. 이 후천적 원인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중간에 이제 살다가 생긴 병, 사고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 자료가 장애에 대한 오해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에티켓인지 예의 바른 태도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관심이 없거나 내가 관련 있는 인물이 없다면, 그럴 때 사람들한테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고 주의 집중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개인적인 사안으로 만드는 것. 지금 나한테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때 나는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제든지 관심 없는 대상한테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은 그 주제를 개인화하는 거다. 필요한 교육이나 강의를 하셔야 될 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